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19의 백근곤, 박혜연입니다. 네, 아직 잊지 못한 가을 옷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벌써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첫서리가 내리더니 오늘 대관령은 영하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정말 추웠는데요. 특히 올해 이 날씨 때문에 우리 농민들 정말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맞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태풍 콩레이에 대한 피해 상황을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이 피해를 입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요. 피해 복구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태풍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태풍이 지나간 자리라고 하는데요. 태풍의 영향을 받았던 지역에서는 일손 돕기 및 생필품 공급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고요. 피해 농가를 위한 각종 세금 면제 지원을 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주목할 농산품은요. 바로 1년 중 이맘때 단맛이 최고라는 대파, 한창 제철을 맞은 떫은감, 그리고 사계절 사랑받는 시금치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MBS 생방송 가락동 365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온 물량부터 확인해 보죠. 네, 과일 1,320톤, 과일과채 780톤, 일반 채소 4,707톤 들어왔습니다. 총 6,807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해 보니까요, 한 25톤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고구마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104.5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118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13.4톤 정도 지금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고구마 10kg 특품 기준 평균가 보겠습니다. 38,368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45,000원, 최저가는 35,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평균가가 38,368원인데요. 어제는 41,000원대 시세를 형성했었습니다. 어제보다 시세가 떨어졌죠. 등락가 보겠습니다. 3,571원 떨어진 가격 38,368원에 낙찰됐습니다. 고구마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입니다. 10월 8일 44,000원대 시세를 형성했었고요. 그 후로 하락세 나타내면서 10월 10일 37,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다시 상승세 나타내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38,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양배추 보겠습니다. 291.8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255.8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한 36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빨간 양배추 16kg 상품 평균가는 93,370원, 최고가는 92,000원, 최저가는 90,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81,000원대였는데요. 오늘은 시세가 오르면서 93,37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어제보다 8,485원 상승했습니다. 네, 빨간 양배추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지금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월 6일 49,388원으로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 타면서 오늘 현재 93,37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네, 이번엔 미나리 살펴보겠습니다. 45.91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40.14톤 들어왔었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5.7톤 정도 더 증가한 반응량입니다. 미나리 15kg 상품 기준 오늘 평균가 보죠. 63,988원을 기록했고요. 어제는 74,542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어제보다는 시세가 하락했네요. 1,554원 떨어지면서 63,988원에 거래됐습니다. 미나리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역시나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 42,281원으로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계속해서 상승세 타면서 10월 11일 74,542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하락하면서 63,988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미나리고요.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곳 바로 김제시였습니다. 73,000원에 거래됐고 평균가도 역시 김제시가 가장 높았네요. 65,593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호박 살펴보겠습니다. 252.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55.6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2.816톤 더 적게 들어왔습니다. 단호박 8kg 상품
평균가 보시죠. 22,594원. 어제는 22,673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어제보다 79원 차이가 나네요. 단호박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입니다. 10월 6일 24,288원을 기록했었고요. 그 후로는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10월 10일 같은 경우 19,000원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도 10월 10일 이후부터는 그래도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22,594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네요. 28,500원에 거래됐고요. 부산 강서구 같은 경우는 평균가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차지했습니다. 25,389원에 거래됐습니다. 당근 반입 물량 보시죠. 125.9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01.2톤 들어왔었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24.73톤 더 증가한 반입량입니다. 당근 20kg 상품 평균가입니다. 오늘 52,911원에 거래됐습니다. 어제는 51,893원이었고요. 등락가 보니까 1,018원 더 상승한 가격 52,91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당근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입니다. 10월 6일 55,344원을 기록했었고 그 후로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하다가요. 10월 10일 45,000원대까지 또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힘을 계속 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오늘 52,911원까지 회복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채소 대파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파 반입량부터 보겠습니다. 네, 대파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오늘 351.9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345.4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는 6.456톤 증가한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대파 1kg 특품 평균가 보겠습니다. 2,355원. 평균가 어제는 2,537원을 기록했었습니다. 어제보다 시세가 하락했습니다. 182원 떨어지면서 2,355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대파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 3,440원을 기록했었고요. 그 후로는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2,430원을 기록했습니다. 좀 범위를 넓혀보겠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거래 가격을 보겠고요. 최고가가 아니라 평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9월 13일부터는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10월 1일 같은 경우 3,745원으로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10월 12일 오늘 2,35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채소 대파까지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 생생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에 보겠습니다. 네,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협회에서 있는 대파들 보이시죠? 오늘 바로 대파된 경매 상황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가락동에 나왔는데요. 굉장히 뜻이 심했습니다. 경매사님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지금 경매가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경매 오중에 잠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잠시 좀 모셔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네. 와, 지금 정신이 없네요. 좀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지금 거의 전국에서 모든 대파가 이곳으로 지금 다 모인 건가요? 그렇죠. 전국에서 왔다고 보면 됩니다. 전국에서? 네. 와, 저는요 이제 계속 오늘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아직 남부지방 거는 지금 출하가 안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충청도까지 다 왔다고 보시면 돼요. 강원도까지. 지금 주로 이제 오늘 올라온 게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대파가 강원도, 경기 지역에 이제 대파들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좀 낫네요. 와, 저는 지금 생생하게 우리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 그대로 지금 현재 경매가 펼쳐지는 상황을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는데 잠시 나오셨는데 괜찮으세요? 경매 도중인데요? 원래는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우리 그 소비자와 그다음 주라주 분들께 생생한 그 어떤 여기 가락동의 정보를 소식 전해드리고자 잠시 짬을 냈습니다. 네,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잠시 이제 경매하는 모습을 잠시 지켜보니까 그 경매사님들만의 어떤 그 추임새 있잖아요. 하실 때. 호각이라고 그래요? 그 경매사님은 좀 독특하던데요? 예. 독특하지는 않고요.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예.
한번 잠시. 그러면 우리 리포터. 제 이름 이경화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에라 경아야라 이경아들아 경아야라 이경아야라 허예라 이냐야라 경아야라 양만야라 인대고반. 예, 알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경무사님, 저는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럼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 거예요? 주라주 분들. 슈라주, 말 그대로 생산하신 분들의 우리 대파를 정성스럽게 키워서 올려보낸 그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다 그 이름을 호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경화야. 구매하시는 중도매인들이 네. 어떤 물건을 지금 팔고 있는지 네. 또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정확히 자기들 인식을 하기 위해서 네. 저는 주로 이제 죄송하지만 네. 보내신 분 연세 많은 분도 계시거든요. 네, 하지만 제 스스로 그냥 좋습니다. 그분의 마음 네. 그냥 양해도 드리면서 네. 그래, 함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잘 들으셨죠? 우리 산지에 계신 분들, 우리 경매사님이요, 이렇게 또 마음을 다 담아서 지금 경매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경매 중이긴 하지만요, 반입 상황 좀 어땠는지 먼저 좀 점검 좀 해주세요. 네. 예, 오늘 지금 반입량은 어제는 반입량이 거의 약 한 290톤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제 경매도중에 이제 파악을 해봤더니 지금 한 310톤 정도 되니까 어제보다 거의 한 10%까지 아니라 한 8%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지금 좀 반입량이 증가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말 그대로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대파 중에서 이제 우수품, 이 우수품에 대한 비율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저렇게 우수품이라면은 어떤 상품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나요? 우리 저쪽에 보면 좀 대파가 있는데 좀 직접 보고.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이제 요거 좀- 보내주시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보내주시는 주라주 분이나 진짜 크네요. 농가분들은 잘 아세요. 잘 아시는데 이제 소비자분들이 모르실까봐 좀 말씀드리는데요. 일단은 이 대봉이 굵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균일하고 균등해야 되고, 네네. 그리고 연백 부분, 이 하얀 부분이 네네. 길어야 돼요. 예. 그리고 전체적인 채도 거의 한 1m 정도 이렇게 길면 이런 게 가장 중도매인들이 선호하고 구매력이 높겠다는 거고요. 네네. 여기 한 가지 더 붙이자면은 네. 우리가 보통 1kg 단위라고 얘기하는데 1kg 이상 닫았을 때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우수품이라 하고요. 네네. 이건 조금 못해요. 배가 좀 약해서. 지금 보면은 좀 하얀 부분이 좀 이렇게 길게 그렇죠. 좀 나와 있어야 되고 말 그대로 그냥 큼직큼직한 이렇게 쓰면은 대파가 더 큰가 경화가 더 큰가 싶을 정도로 예. 정말 대파를 지금 보고 계신데 야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게 좀 우수품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가락동 자체적으로 우리 네네. 저희 회사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 우수품에 듭니다. 네. 제 상품에 거의 가까이 들어요. 지금 경매 막 진행 중에 내려오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우리 오늘 그 경매 가격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오늘 경매가는 어제 중도면들의 매장품은 조금 줄었어요. 매장품 좀 줄었는데 오늘 반입량이 좀 증가하면서 시세는 지금 보합셈이 지금 약 하락세로 좀 가고 있습니다. 약 하락세로 말 그대로 시세가 좀 하락을 했다. 이게 너무 걱정인데. 근데 제가 예상할 네. 때 이제 반입량이 증가된 거는 뭐 가락동 시세가 좋아서보다는 지금 지방 출하를 하는 데서 아마 오늘 반입을 좀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게 서울로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우수품의 어떤 소비가 줄어든 이유가 말 그대로 가격적인 부분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추석 이후로 지금 내수 경기가 좋지 않아요. 바깥 경기가. 그러다 보니까 외식 문화라든지 어떤 그런 소비 자체가 중도면의 분산이 조금 이제 뭐랄까요 저조합니다. 근데 이제 이유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시장을 찾는 소매상이라든지 소비자분들이 우수품은 아무래도 가격이 좀 높게 형성이 됩니다. 경매가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보다 조금 낮게 되는 중저하품을 선호도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우수품이 지금 분산되는 게 조금 좀 낮게 아무래도 감소되고 좀 있습니다. 지방이 좀 분산되면 지방에서 또 우리 대파를 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늘어나면서 가락동의 지금 가격에 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뭐 가장 중요한 이제 오늘 경매가 형성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 가격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반입량인가요? 그렇죠. 네. 오늘뿐이 아니라 되게 이제 저희들이 가격 형성을 한 데 있어서는 반입량하고 중도면의 재고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파악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경매사들은 내전가락 해가지고 오늘 내가 얼마 때 팔겠다는 거고 중도면들은 얼마에 구입하겠다는 그 매기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경매를 함에 있어서 우리 이 가락동에 가장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우리 경매사님입니다. 경매하실 때 좀 어떻습니까? 가장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어떤 점인가요? 예. 그 이제 저희가 할 때는 이제 그 상중하고 품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그 품위에 따라서 그 재갑이 형성되게끔 거기에 가장 이제 저희들이 크게 그 신경 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그 중도민과 그 출하주 간에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신뢰와 네. 또는 이제 그 상품성에 의한 그 가격 역할이 잘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 쓰고 있죠. 네. 아우, 지금 그냥 그러니까 아름답게 팔려고 하는데 네.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아름다운 거래를 하고 계신 우리 경매사님. 자, 말 그대로요. 지금 가구 역할을 제가 보기에는 너무 톡톡히 잘 해내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한 달 전에 대파 거래 이렇게 하는 거 봐서는 트럭이 좀 이렇게 산처럼, 네. 예, 트럭 안에 산처럼 쌓이는 대파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 10월 1일부터죠. 하차 거래 실시 후에 굉장히 정돈이 된 그런 대파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그 농민들에게 좀 도움 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게 하차 거래 실시 후에 아직도 좀 준비가 미흡한, 준비가 잘 되지 않은 농가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말씀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예. 그 이제는 그 가락동 같은 경우는 10월 1일자로 그 이제 포장 후 파레타 출하가 정상적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실제 시장에 찾아오셔서 네.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다른 분들이 그 해갖고 오신 거를 보시고 본인이 기존에 자기의 상품을 포장화를 시켜서 이분들하고 똑같이 팔레트 위에 출하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출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을 네.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가장 지금. 중요한 거는 네. 몸소 체험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경매 중간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경매사님 오래 잡고 있는 것도 실례인 것 같습니다. 빨리 다시 복귀하셔가지고 경매하시고요. 뭐 마지막 이경화 추임새 한 번 더. 하나, 둘, 셋. 경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 저 가락동에서 대팔단 경매 상황 좀 꼼꼼히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특히 요즘엔 반입량은 좀 뭐 적당히 늘어나고 있지만요. 시세가 조금 높아지면서 소비가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지에 계신 분들 우리 경매사님이 말씀 전해주신 것처럼요. 직접 한번 가락동에 방문을 하셔서 어떻게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신다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시간 내셔서 가락동에 꼭 한번 방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이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날 것 그대로의 상황을 정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이번 한 주간의 전반적인 도매 거래 상황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서울 농수산식품공사 박채문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뵈니까 정말 좋은데요. 아무래도 오늘이 한 주의 마지막 날인 만큼 이번 주에 좀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채소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주시죠. 예, 지난주 대비 이번 주 큰 폭으로 오른 품목은 미나리를 들 수 있는데요. 15kg 묶음이 이번 주 58,900원으로 약 87% 오르면서 네. 아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시세는 지난해와 평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보다는 87%나 올랐지만 평년 가격대로 안정세를 찾고 있다라고 종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시세가 큰 폭으로 좀 떨어진 품목들도 있습니까? 예, 이번 주는 대부분의 채소가 시세 하락을 보였습니다. 한 10% 이상 하락한 품목은 배추, 대파, 백다다기 오이, 적상추, 표고버섯을 들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백다다기가 38%, 적상추가 35%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30%대면 정말 많이 하락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근데 이제 또 곧 김장철이잖아요. 김장철이면 좀 주목해볼 채소가 무 아니면 또 배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가격이 어떻게 형성됐었나요? 예, 이번 주 무 평균 시세는 13,900원으로요. 지난달 추석 성수기 그 2주간 가격 22,300원보다 한 38%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네. 배추의 경우도 5,000원으로 추석 성수기 9,900원보다 한 50% 정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추석이 지나고 이제 10월 달은
연중 가장 저조한 소비 패턴을 보이는 시기라서 이제 시세 하락폭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주 시세와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무는 지난주보다 10%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제 지난해보다는 약 40% 높은 시세입니다. 평년보다도 한 15% 높은 편이고요. 배추도 이제 요즘 반입량이 늘면서 지난주보다 15%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지난해 대비 또 평년 대비 각각 25%, 한 10% 낮은 시세입니다. 네. 자, 오늘이 이제 10월 12일입니다. 이제 여름 배추에서 가을 배추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이번 주엔 주로 어떤 배추가 좀 주로 출하가 됐습니까? 예, 추석 성수기가 있던 지난달 배추는 이제 고냉지 지역 배추가 주로 출하되었습니다. 주 출하 지역은 이제 강릉, 태백, 삼척, 평창, 정선 이제 해발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강릉의 이제 안반덕하고 대길이 지역 물량이 좀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요. 현재는 이제 강릉, 평창의 이제 고냉지 배추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요. 평창, 홍천, 횡성 등 이제 준 고냉지 배추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무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무 같은 경우는 이제 평창 대관령 지역에 이제 고냉지 무가 이달 말경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중 고냉지 무는 그래도 11월 초까지는 출하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한 이제 하순부터는 이제 경기권, 경북권, 이제 충청권으로 이제 출하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시세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배추무 다음 주 시세 어떻게 좀 예측하고 계십니까? 예, 농촌경제연구원 이제 관측 자료에 의하면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기상 이변 등 변수가 있으나 10월 전체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한 3% 정도 많을 것으로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10월 가격은 가락시장 기준 지난해 이제 6,150원보다 낮겠으나 평년 이제 4,780원보다는 이제 조금 높은 5,000원 내외로 이렇게 전망을 하였습니다. 예. 무의 경우도 이제 10월 출하량은 그러니까 출하 면적 감소와 이제 작황 부진으로 지난해보다 한 1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 평균 시세도 한 17,000원 정도로 해서 강세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채소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오늘의 채소, 이 대파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경화 팜캐스터와 얘기할 때 네. 가락동에서도 이 대파의 하차 거래가 시행됐다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하차 거래가 어떤 것인지 박채무 차장님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가락시장에서는 시장 내 혼잡과 그 위생 안전상의 문제를 이제 개선하고자 7월부터는 쪽파, 9월부터는 양배추에 대해서 하차 경매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 달 1일부터는 대파에 대해서도 이제 포장 및 펠릿 하차 거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 가락시장에는 출하되는 모든 대파는 펠릿으로 출하하여야 하고 네. 따라서 이제 하역은 이제 지게차를 이용해서 하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출하자가 펠릿을 사용하여 출하할 경우에 펠릿 한 개당 비닐 포장은 3,000원, 이제 박스 포장은 6,000원을 지원하고요. 정부에서도 펠릿 사용료의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세한 사항은 이제 공사나 출하하시는 이제 도매시장법인 이쪽에 문의하시면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뭐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대파 출하하시는 분들 궁금하신 점들 많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담당 기관 통해서 자세한 내용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장님, 그럼 이번 한 주 대파 반입량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번 주 일평균 반입 물량은 262톤으로요. 지난주보다 이제 소폭 증가해서 출하되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지난해 314톤에 비해서는 17% 감소하였고요. 평년 269톤에 비하면은 이제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네. 최근 대파는 그 평창에서 40% 이상 주 출하되고 있고요. 강원도 지역은 이제 철원, 홍천, 경기도 지역은 포천, 이천에서 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시세는 어땠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지난주는 이제 1kg당 기준으로 이제 평균가가 2,900원대를 보였는데요. 예. 이번 주는 이제 2,400원으로 한 16% 정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는 3,100원으로 높은 시세를 보이다가요. 화요일부터 2,300원대에서 꾸준하게 거래되다가
오늘은 2,000원으로 좀 시세가 좀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좀 평년과 비교해서요. 현재 시세가 어떤 편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 대파 반입량은 지난해와 평년에 비해서 이제 감소하였는데요. 시세는 이제 지난해 대비 65% 증가하였고요. 네. 평년과 비교해봐도 71% 높은 시세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년 대비해서 71% 굉장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대파의 도매 시세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파 농가와 전화 연결을 해서 현장의 소식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남 임자도 대파 농가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파 농사 몇 년째 짓고 계십니까? 예, 저는 그 전남 신안 임자도에서 대파 농사를 한 26년째 한 2만여 평 짓고 있는 56살 고인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6년째 지으셨다고 하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대파 농업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좀 서민이 임자도에서 대파를 출하한다고 하니까 한편으로 좀 독특하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환경 여건이 좋은가요? 어떤가요? 네, 좋은 환경이죠. 임자도는 그 아주 고운 입자를 가진 그 사질토 토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 사질토는 그 흙 중에서도 통기성이 아주 좋고 유기물 분해가 빠른 그런 토양이에요. 그 토양에 염분을 제거한 그 갯벌을 섞어서 게르마늄과 미네랄 함량이 풍부한 토양으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그 땅에다 대파를 키우면 식감이 아주 좋고 부드럽고 영양가도 풍부한 대파 수확이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대파 농사 짓고 계시는 모습을 만나고 있는데, 농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정말로 이 임자도 대파가 또 겨울에서 굉장히 유명하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좀 언제부터 이 수확을 시작하십니까? 예, 저희는 그 대파를 1년에 한 번 농사를 지어요. 임자도는 평균적으로 3월 달에 모자를 해서 5월 초에 밭에 정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11월 달 그 11월 말이 되면 그때부터 수확을 시작해서 그 이듬해 4월까지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수확철이 이제 다음 달 말부터 수확이 되니까 네. 지금 굉장히 좀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정말 한창 바쁘실 때 같은데, 근데 올해 이 날씨 때문에 굉장히 힘든 농가들이 많았습니다. 올해 좀 대파 키우실 때 특별히 어려웠던 점 있으셨을까요? 올해는 그 폭염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가뭄에다가. 그리고 또 이제 비가 한번 오면 게릴라성으로 막 집중호우로 와서 대파 농가들이 대부분이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찬바람이 나면서 좀 회복되고 대파가 이제 크기 시작하고 이제 좀 괜찮아지나 했더니 최근에 그 태풍 콩레이가 왔잖아요. 네. 그래서 수확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좀 상품을 만들어서 출하하는 것은 이제 회복의 시기들이 조금 필요해서 출하 시기가 조금 늦춰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날씨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올해 4월까지 출하를 하셨을 텐데, 그 당시에는 대파 가격이 좀 잘 나왔습니까? 예, 작년 그 12월 달부터 올해 4월까지 출하를 했는데요. 네. 가격의 그 등락폭이 굉장히 컸어요. 비쌀 때는 1kg 그 기준으로 3,000원 이상 갈 때도 있었고, 또 가격이 안 나와서 저렴할 때는 600원 나올 때도 있었어요. 1kg 단위. 600원이요? 네. 그래도 아하. 이제 그 600원 나왔던 저렴했던 시기가 좀 짧아서 작년 그 농사 지었던 농가들한테 그 수익은 좀 나쁘지는 않고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래도 참 다행이었네요. 근데 이 대파가요, 저장고에 보관을 해도 금방 시들어서 이 저장성이 약하다는 단점이 또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특별하게 대파를 가공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요, 그 대파를 가격이 쌀 때는 좀 어디다 보관을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네. 출하 시기도 조절하고. 근데 그게 안 돼요. 대파는 저온 저장고에 보관을 해도 한 달이면 물러져요. 네. 그래서 그런 저장 문제를 좀 고민하고 그러다가 양파처럼 대파도 즙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미치면서 제가 이제 국내 최초로 저희 집에서
대파즙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최초로 만드셨어요? 그럼 맛있습니까? 네, 맛도 있고요. 또 예. 대파즙을 가공해서 이렇게 판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대파로 만든 뭐 장아찌라든지 대파 소금 같은 네. 다른 가공 상품들도 좀 만들어서 이제 좀 농가의 어려움을 좀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고 계속 공부하고 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어쨌든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의 채소 대파에 대해서 이 농가와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요. 대파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이 대파의 시세를 예측해보고 이 대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농촌경제원 연구 자료에 의하면요, 대파의 이제 이번 달 생산 면적은 작년보다 4% 감소, 단수도 그 여름철 폭염, 뭐 가뭄에 따른 생육 부진으로 전년보다 6% 감소해서 출하량은 한 10%가량 이제 적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예. 따라서 다음 주 시세도 2,500원에서 2,000원, 2,800원 사이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에 좀 이슈가 됐던 채소들과 오늘의 채소까지 좀 동향을 살펴봤고요. 지금 시각 7시 3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과일 시황입니다. 네, 10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거래된 과일 경락가 지금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확인할 품목은 사과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150.8톤입니다. 어제는 153톤 들어왔고요. 어제에 비해서는 2.199톤 감소한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사과 중에서도 양광 품종입니다. 10kg 특품 기준 평균가 5406원에 거래됐습니다. 어제 평균가 48,357원이었고요. 어제에 비해서 2,049원 상승했습니다. 최근 7일 평균가입니다. 4만 원 후반대에서 5만 원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48,000원, 오늘은 54,100원대 평균가 기록했습니다. 네, 산지별입니다. 충북 충주시 33,933원에 거래됐습니다. 경북 안동시 35,198원. 경북 청송군 4112원. 다음 품목은 복숭아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36.74톤입니다. 어제는 65톤가량 들어왔는데요. 어제에 비해서는 28.3톤 감소한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복숭아 중에서도 엘버트 품종입니다. 4.5kg 상품. 오늘 평균가는 12,774원, 어제도 12,774원에 거래됐습니다. 엘버트 품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계십니다. 네, 최근 7일 최고가입니다. 10월 9일 19,000원대를 기록했고요. 2,000원 정도 하락하면서 오늘은 17,000원대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네, 만생종 품종인 복숭아 엘버트 보셨고요. 다음 품목은 감귤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286.6톤이고요. 어제에 비해서는 13.85톤 증가한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감귤 중에서도 온주 감귤입니다. 10kg 특품. 오늘은 21,158원, 어제는 21,150원. 어제에 비해서는 8원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최근 7일 최고가입니다. 10월 9일 24,000원대를 기록했고요. 그 이후에 2,000원 정도 하락하면서 오늘은 22,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다음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시가 최고가 22,0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도 제주시 14,961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품목은 아로니아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 1.203톤이고요. 어제는 1.8톤가량 들어왔습니다. 어제에 비해서는 0.621톤 감소한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1kg 특품 기준 평균가 1,596원입니다. 어제 평균가 역시 1,596원에 거래됐습니다. 아로니아 1kg 특품 기준이고요. 최근 30일 평균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추석 전에 2,288원을 기록하다가 1,500원대 가격이 이어졌고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좀 하락하면서 1,500원대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 품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추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26.22톤이고요. 어제는 28.21톤 들어왔습니다. 어제에 비해서는 1.991톤 감소한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생대추 10kg 특품 평균가 51,000원입니다. 어제 평균가 6333원이고요. 어제에 비해서 9333원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30일 평균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9월 27일 7만 원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10월 들어와서 이 가격의 변화가 좀 큰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은 51,000원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과일이죠. 감 시황과 이 반입량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 전체 반입량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168.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80.8톤 들어왔고요. 어제에 비해서는 12.18톤 감소한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감 중에서도 약시입니다. 5kg 특품. 어제는 13,818원을 기록했고요. 오늘은 13,131원, 어제에 비해서 687원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7일 최고가입니다. 10월 9일 19,000원대 기록했고요. 3,000원 정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 16,000원대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만원 중후반대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다음은 평균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추석 전에 5kg 특품짜리가 25,000원대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그 이후 단계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13,100원대 평균가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산지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북 청도군 8,774원에 거래됐습니다. 경남 밀양시 7,864원입니다. 전체 산지별입니다. 청도군과 밀양시, 청도군이 18,000원, 그리고 평균가도 청도군이 좀 높았습니다. 8,774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과일 경매 시황까지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또 경매 상황을 좀 생생하게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경매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가락군 본장에 근무하고 있는 김석인 경매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떫은 감 반입량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예, 어제는 38톤이 반입됐고 오늘은 42톤이 반입됐습니다. 꽤 많은 양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오늘 경매 가격은 좀 어떤가요? 오늘 시세는 어제에 이은 강보합세로서 상품 기준 5kg 기준으로 8,000원에서 13,000원 정도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보합세라면 가격이 조금씩 올라간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어제와 오늘 경매 시세가 좀 많이 차이가 있는 편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행사 납품용으로 지금 소비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물량이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은 시세가 상승 그런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떫은 감 경매가에 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 예, 떫은 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품질인데요. 네. 살상이 없고 깨끗하고 또 떫은 감의 고유한 모양이 경락가격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뭐 예쁜 모양의 감이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고 그러면 떫은 감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출하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전체 물량의 98% 정도가 경북 청도 지역에서 반입됐고요. 금년도 떫은 감의 적항이 가뭄과 또 고온기, 입마름병에 의해서 적항이 부진하거나 물량이 한 30% 정도 감소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청도 지역에서 정말 많이 반입이 되네요. 네. 경매사는 근데요, 이 떫은 감 경매를 하실 때 또 어떤 점이 가장 신경 쓰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생산자분들께 실질적인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니까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떫은 감 가격이 잘 나오도록 이 산지에 계신 농민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한 선별하고 고른 속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상등급의 높은 수준의 영농이 가장 높은 가격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름 내내 흘린 땀방울 많이 흘리셨을 텐데요. 가을의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 떫은 감이 제철을 맞아서 계속해서 반입 물량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늘어나는 물량만큼 소비도 좀 팍팍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또 박재문 차장과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뭐 전반적으로 과일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좀 큰 폭으로 오른 과일 어떤 과일들이 있습니까?
예, 토마토가 지난주에보다 한 18% 상승하였는데요. 예, 이거는 지난해보다 200% 매우 높은 시세입니다. 역시 그 농촌경제연구원 관측 자료에 의하면 이번 달 출하량이 한 11%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해서요. 네. 당분간 이제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마토가 올랐고 반대로 큰 폭으로 가격이 좀 하락한 과일들은 어떤 과일들이 있죠? 예, 이번 주는 감귤, 단감, 신고배가 좀 소폭 하락한 한 주였습니다. 네, 저희가 또 오늘의 과일이 떫은 감이잖아요. 이 떫은 감 얼마나 또 반입됐는지부터 좀 살펴볼게요. 예, 이번 주 떫은감 그 약시의 경우에는요, 일평균 125톤 반입되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한 23%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 평년하고 비교해도 40% 감소하는 등 올해는 좀 물량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물량이 왜 이렇게 줄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이로 인해서 가격에도 좀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이번 주 떫은감 약시 10kg 상자 평균가는 15,700원으로요. 지난주 대비 이제 약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예. 또한 이제 지난해 12,800원, 평년에 13,800원과 비교를 하면요, 다소 높은 편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올해 겨울철 동해와 봄 냉해 피해로 인해서 이 작황부진으로 이제 생산량이 많이 감소한 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날씨가 또 그렇군요. 문제였던 거군요. 자, 이렇게 앞서서요, 이 경매사분께서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청도에서 정말 많은 양의 98%.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이 들어오는 건데 또 생산 현장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계속해서 한번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청도군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양태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한창 뭐 감이 출하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궁금한 게 참 많은데요. 좀 한 몇 가구의 농가가 감 농사를 짓는지 그리고 뭐 얼마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궁금합니다. 네, 청도의 특산물인 청도반씨는 청도군의 대표 농산물입니다. 약 5,055농가에서 2,050헥타르 정도 재배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평균 47,000톤으로 연간 평균 소득액은 1,239억 원 정도 됩니다. 연간 평균 소득액이 1,000억 원을 넘어가는군요.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 올해 감 농가에서는 좀 언제부터 수확을 했고 현재 수확 상황은 어떤지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청도반씨는 9월 중순부터 출하하여 10월 상순에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으며 올해의 작황은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평년 대비 생산량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도의 감이 유명한 만큼요, 수출까지 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수출하는 나라가 어디인지도 궁금하고요. 농가 소득에 좀 도움이 많이 되시겠어요? 네, 청도반씨와 가공품을 동남아시아와 미국 등에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량은 일반 공산품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수출을 통하여 청도반씨 이미지 개선, 새로운 판매처 개척 등 청도반씨 재배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와 미국까지 수출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품질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떤 특징, 어떤 장점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네, 청도반씨는 전국 유일의 씨 없는 감으로 육질이 연하고 당도가 높으며 무기 성분, 비타민, 구연산 등이 특히 많아 전국 제1의 명품 감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청도반세 재배 및 산업 육성을 위해서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특별히 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네, 청도군에서는 고품질의 안전한 청도반씨 생산을 위하여 감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재배 및 가공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도반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청도반씨 나라 특구를 지정,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청도에서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청도반씨 축제를 개최한다고요? 네. 그렇군요. 좀 품질 좋은 청도 감 알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제도 좀 대박 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평년보다 생산량이 줄었다고는 하지만요. 그래도 뭐 이 제철 맞은 감의 고장 청도의 활기가 느껴지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과일, 이 떫은 감 다음 주 시세도 좀 예측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그 생산량이 줄고요. 이제 가을철 맞아서 이제 소비가 활발해지면서 네. 역시 지난해 대비 이제 당분간 강세가 이렇게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주요 과일 동향 그리고 감의 가격까지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이어서 집중 분석 나우 확인하시죠.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요, 바로 시금치입니다. 일단 반입량과 경락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금치 반입 물량입니다. 76.43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70.54톤 들어왔었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한 5.8톤 정도 더 많은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시금치 4kg 특품 평균가 보겠습니다. 13,259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14,300원, 최저가는 12,7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 평균가 13,000원대입니다. 어제는 14,000원대였는데요. 어제보다는 시세가 하락했습니다. 1,308원 하락한 가격 13,259원에 거래됐습니다. 시금치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10월 8일 12,500원을 기록했었고요. 그 후로는 상승세 나타내면서 10월 10일에는 15,600원으로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었습니다. 그 후로 하지만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14,300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이번엔 전년도 30일 평균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9월 13일 29,926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단 올해 시세가 더 좋았습니다. 보시다시피 10월 1일 전까지는 같은 상황이었고요. 그 후로는 시세가 역전하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좋지 못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월 5일부터 다시 올해가 상승세를 타면서요. 지난해보다 좋은 시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시금치 경기 포천시가 11,264원을 기록했고요. 경기 이천시 8,544원, 충남 부여군이 5,558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산지별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았습니다. 포천시가 최고가는 14,300원에 거래가 됐고요. 평균가는 11,264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포천시가 최고가 14,300원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역시나 전국 시금치 생산량 1위가 바로 이 포천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포천 농업기술센터 연결해서 이 시금치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류정민 지도사님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유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포천이 전국 생산량 1위잖아요. 네. 네, 재배 면적도 좀 궁금하고요. 출하량은 좀 어떤 편인가요? 네, 포천시는 수도권에 인접한 근교농업으로 시설 엽채류 면적이 575헥타 정도 되는데요. 네. 특히 고온기 재배가 어려운 시금치 재배 면적은 211헥타로 연간 7,300여 톤 가량을 도매시장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연간 7,300여 통, 정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면 현재 포천에서 주로 생산하는 시금치는 어떤 품종의 시금치입니까? 네, 현재 포천에서 생산하는 시금치의 주요 품종은 토벨로, 열광, 울트라, 오스카 등이 있으며 녹균병이나 위저병 등의 내병성이 강하며 소량성이 우수하고 단묶음 출하가 유리한 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포천이 또 시금치 수출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나라로 수출을 하고 계신가요? 네, 작년 3월에 처음으로 싱가포르에 시금치를 수출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베트남으로도 시금치를 수출하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여러 나라로 시금치를 수출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 시금치를 수출하려면 아무래도 신선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신선도를 어떻게 좀 유지하면서 수출까지 성공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동안 비교적 저장성이 좋은 배추나 무를 제외하면 선박 수출이 상당히 부진했는데요. 시설 엽채류 수출을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에서 개발한 초미세 천공 PE 필름을 활용한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 특수 포장재로 포장을 하면 기존보다 4일에서 5일 정도 신선도를 연장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시금치 수확 직후에 예냉한 다음 냉장 유통시키기 때문에 신선한 시금치를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싱가포르와 베트남으로 지금 수출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다른 나라로 수출할 계획은 또 있으신가요?
네, 현재는 말레이시아와 중동 쪽으로 수출길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수출 성공적으로 판로 확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포천 시금치 농사는 좀 어떤 작업들이 현재 남아있는 상황입니까? 네, 포천 시금치는 한겨울을 제외하면 연중 출하가 되어 소비자와 만나고 있는데요. 예. 올해 11월 중순까지는 수확을 마무리하고 재파종 후 내년 봄 시금치를 출하할 예정입니다. 그럼 포천 시금치 품질 향상을 위해서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연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품질 좋은 시금치의 연중 안정 생산을 위해서 토양 관리, 시설 환경 개선, 기계화, PLS에 대응한 안정 생산 기술 등의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온성 작물인 시금치의 고온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성 외부 피복 필름 보급 시범 사업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기능성 외부 피복 필름 보급을 통해 생산량이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포천 시금치 농가 농민들에게 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도 재배 농가의 어려운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시금치가요, 여러 나라로 수출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품목들 모두가 좀 해외 수출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국내 소비도 그만큼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시금치 반입량은 어땠는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번 주 일평균 반입량이 64톤으로요. 지난해 같은 기간 이제 85톤과 비교하면 한 24% 적게 반입되었습니다. 예. 따라서 4kg 상자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 7,800원 대비 54% 높은 12,000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지만 폭염이 극심했던 지난 8월 평균가가 67,500원이었고요. 예. 9월 평균가가 29,300원에 비하면은 이제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전화 통화에서요, 시금치 품종, 토벨로, 울트라, 열광 정말 다양하게 있었는데 이 중에서 최고 소비자들이 좀 선호하는 시금치 품종은 어떤 게 있나요? 예, 물론 이제 포천에서도 연중 내내 시금치가 생산되고 소비도 많은데요. 네. 좀 일반 시금치와는 다른 품종으로는 그 전남 신안에서 주로 재배되는 섬초와 경북 포항에서 재배되는 포항초가 있습니다. 맛도 뛰어나고 이제 영양가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반 소비자한테 이제 인기가 좋습니다. 가락시장에는 찬바람이 부는 11월부터 출하되기 시작해서요. 이듬해 3월까지 집중 출하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시금치 8월에는 67,000원대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 9월에는 29,300원대 거래가 됐다라고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네. 이 평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시금치 시세는 어떤 편인지 한번 종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평년 시세가 1,500원과 비교하면요. 현재도 한 14% 정도 높은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시금치 출하가 마무리되면서 계속해서 방금 말씀해주신 섬초, 포항초 같은 겨울 시금치들이 계속 출하가 될 텐데요. 좋은 품질로 좋은 가격 좀 잘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요, 오늘 소매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축산물 소매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품목부터 보시죠. 배추 고랭지 한 포기 상품 평균가는 4,151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어제보다 43원 하락한 가격이고요. 시금치 1kg 상품 평균가는 6,202원, 최고가는 8,260원, 최저가는 4,10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는 32원 하락했네요. 호박, 주키니 한 개 상품 평균가는 1,445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1,980원, 최저가는 1,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등락가는 0원이네요. 깻잎 100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775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3,270원, 최저가는 1,03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38원 하락한 가격 1,775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느타리버섯 100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916원을 나타냈고요. 최고가는 1,380원, 최저가는 460원에 판매됐네요.
네, 어제와 같은 가격 916원에 판매됐습니다. 배 신고 10개 상품 평균가는 33,545원, 최고가는 43,000원, 최저가는 19,95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40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사과, 홍로 10개 상품 평균가도 보죠. 23,374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3만 원, 최저가는 19,980원이었습니다. 네, 역시나 어제와 같은 가격 23,374원에 판매됐습니다. 포도, 거봉도 보겠습니다. 2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는 15,332원, 최고가는 19,800원, 최저가는 12,00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46원 하락했네요. 포도 MBA 1kg 상품 평균가 보겠습니다. 5,586원, 최고가는 7,000원, 최저가는 4,50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역시나 어제와 같은 가격 5,586원의 평균가 기록했습니다. 포도 캠베럴리 1kg 상품 평균가는 6,443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7,270원, 최저가는 5,000원을 나타냈네요. 어제보다 33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토마토 1kg 상품 평균가도 보겠습니다. 7,841원에 판매됐네요. 최고가는 1,900원, 최저가는 3,5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어제와 같은 가격 7,841원의 평균가 기록했습니다. 적상추 100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058원, 최고가는 1,630원, 최저가는 700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보다 19원 하락했습니다. 참다래 수입 10개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6,452원, 최고가는 7,990원, 최저가는 5,90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어제와 같은 가격에 판매됐네요. 양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도 보겠습니다. 1,610원, 최고가는 2,000원, 최저가는 1,32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어제보다 28원 상승한 가격 1,610원에 거래됐습니다. 새송이버섯 100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521원, 최고가는 700원, 최저가는 360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3원 하락했습니다. 당근 무세척 1kg 상품 평균가 5,442원을 기록했고요. 어제보다 28원 하락했습니다. 애호박 1개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093원을 기록했고요. 어제와 같은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방울토마토 1kg 상품 평균가 11,199원을 기록했습니다. 145원 어제보다 더 상승했네요. 네, 축산물도 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이고요. 10월 11일 목요일은 8,499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8,369원을 기록하면서 어제보다는 낮은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한우 불고기도 보겠습니다. 4,389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보다는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돼지 삼겹살도 보겠습니다. 100g 기준 똑같고요. 2,053원에 거래됐네요. 어제보다는 1원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돼지 목살입니다. 2,034원에 같이 거래됐고요. 어제보다 역시나 1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네, 저희 이렇게 소매가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요즘에 이 추운 가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평년보다 기온이 4도에서 한 7도가량 낮게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요. 중부 내륙과 또 남부 산지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서리가 내릴 때 해당 지역 농작물 관리에 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쌀쌀한 날씨긴 하지만요. 그래도요. 하늘이 아주 맑습니다. 그렇죠. 보셨나요, 오늘 하늘?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럴 때 좀 주말 나들이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차장님 주말에 특별한 계획 있으신가요? 예, 아이들하고 집 근처 공원에 가서요. 자전거도 타고 산책도 하면서 좀 가을 날씨를 좀 느껴볼까 합니다. 아, 너무 좋은 계획인데요.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요. 행복하게 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주말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대기가 좀 건조하기도 한데요. 단풍 구경 가시는 분들은 좀 산불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가장 중요한 거 바로 건강이죠. 이럴 때도 그렇죠. 감기 잘 걸리시니까요. 꼭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박채문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7시 무와 사과 그리고 감자 소식 들고 여러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